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론과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결국 이재명의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역시 기자들과 이재명의 대결에서 일단은 기자들이 이겼습니다. 1라운드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다.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은 거기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부부는 수사를 왜 안 했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그것을 듣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모든 비판이 검찰과 이재명을 향할 텐데 거기에 일단 방어벽을 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으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겠지 했더니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 등등. 또 단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라도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살아남았겠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관리를 완벽하지 못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오염되어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마땅히 사과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특검을 받는데 여기에 다른 사건까지 끼워 넣게 할 거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같이 특검 대상으로 할 것이냐 등등 여야 실무 협상에서 그 특검의 범위와 시간이 정해질 텐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도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리는 대장동 사건을 주제로 할 수밖에 없고 이 특검은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므로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기간 중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이 참 수능 시험인데 결국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을 채용하는 시험입니다. 대통령을 채용하는 시험을 하는데 시험 대상자가 수사 대상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에 불려다닌다? 이때는 특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 9일에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냐. 지금 이재명 쪽의 계산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된다. 일단 특검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특검으로 밀어버리고 다른 쪽에서 승부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대장동이라는 짐을 벗어놓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대장동이라는 짐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그냥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공은 결국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특검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특검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02년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 월간조선의 특종 그리고 음호성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 등이 겹쳐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정몽준과 손을 잡지 않아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국회가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언론과 권력의 대결에서 결국 권력이 언론에 항복한 모양이었습니다. 왜냐? 그 언론 뒤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그 전례가 생각나면서 이번 이 대장동 특검 수용 의지를 밝힌 이재명도 결국은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거부할 수 없었다. 역시 아직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민주공화국으로 유지되려면은 한 3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유의 어머니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한 실시, 선거의 자유, 3번째가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영원할 것 같았던 문재인 세력의 수십 년 집권 계획이 지금 물거품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특검을 받아들이면은 선거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선거운동판이 하나 전개되고 또 하나는 특검 수사판이 하나 전개될 것입니다. 이 수사판에서 이 이재명 세력은 윤석열을 계속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끼워 넣기가 지금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윤석열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사안도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발 미수 정도에 그칩니다. 고발 사주라고 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무슨 사실을 조작을 해서 고발장을 써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특검은 이재명을 겨냥할 수밖에 없고 이미 유동규, 김만배 등의 부속으로 이재명이 이 사건의 몸통이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은 수사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수사를 하면은 압수수색해야 되고 계좌 추적해야 되고 본인을 소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역사상 특검 대상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건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옥중 출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국군이라는 무력을 주는 겁니다. 이 국군, 경찰을 대통령한테 맡겨가지고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간의 열쇠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사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남은 쟁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